민생과 정치. 네. 주지하다시피 수사권 조정 입법의 근간이 된 것은 2018년 6월 20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다. 이하 합의문이라고 약칭한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요지는 검사와 경찰 간 관계 측면에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검경을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한다는 것과 검사와 경찰의 각 역할과 관련하여 경찰에게 1차적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사는 이를 사법 통제하게 한다는 것이고, 개정 검찰청법의 요지는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 범죄 등으로 제한한다는 것인데 이 같은 개정 입법의 요지는 위 합의문에 따른 것이다. 위 합의문에서는 개정 입법의 취지와 목적도 밝히고 있다. 합의문 중 경찰은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져야 하며 검찰은 사법 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여 양 기관이 지휘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서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협력하게 하면서 각자의 책임성을 고양하게 함. 목표입니다. 이 기조 아래 경찰은 모든 사건에 관하여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여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이라는 대목에서 입법의 취지를 알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분리와 견제를 통해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라는 대목 등에서 입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수사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입법, 즉 2021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및 개정 검찰청법, 대통령령인 제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과 부령인 검찰 사건 사무 규칙과 경찰 수사 규칙 이하에서는 같은 법령을 통칭하여 개정 형사법령이라고 말한다. 에 따라서 바뀐 실무 현실을 평가하는 언론 보도 중 긍정적인 내용을 찾기가 어렵다. 문제 현상으로 고소 고발장을 검찰과 경찰 중 어디에 접수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고 복잡해진 절차, 수사의 지연, 부실 수사 사례 증가 등이 지적되고 있고, 그 원인으로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면서 경찰이 수사해야 할 사건이 총량이 증가해 경찰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점. 그럼에도 경찰의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서
경찰 내부적으로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심화되었다는 점, 경찰 내의 인력 부족과 역량 약화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는 기사가 줄을 이룬다. 일주일 사이 일선 경찰관 3명이 숨진 사실이 수사부서의 업무 과중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어 충격을 주기도 했다. 검찰 수사 개시 범위에 제한이 없었던 시기와 비교하면 경찰 사건의 총량이 증가했다는 추정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통계 포털에 공개된 경찰의 범죄 사건 처리 기간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경찰의 처리 인원이 178만 4,831명, 2019년 같은 인원이 180만 1,364명, 2020년 같은 인원이 170만 173만 1,433명이었다가 개정 형사법령이 시행된 2021년에는 같은 인원이 140만 2,284명, 22년 같은 인원이 139만 8,452명으로 각각 감소하는 등 오히려 개정 형사법령이 시행된 이후 그 인원이 감소했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서 6개월 초과해서 처리된 인원수는 2018년 10만 4,291명, 5.8%, 그리고 2019년 5.3%, 2020년 6.4%, 2021년 9.7%, 2022년 14%로 종래 5.6% 선이었다가 개정 형사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9.7%, 14% 수준으로 급증하였음이 확인된다. 특히 수사 난이도가 높은 사기 횡령 배임 사건에서 경찰 단계 수사 지연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상반기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국의 변호사 회원 1,155명을 상대로 형사사법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의 73.5%가 고소고발 사건 진행 과정 중 경찰 수사 단계에서 조사가 지연되거나 연기된 사례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지연이 심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 66.1%가 그렇다고 답변하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형사 고소 고발 사건이 적정한 기간 내에 적절하게 처리되고 있느냐는 질문의 82.5%가 아니라고 답변하고, 실제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걸린 기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3개월 이내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1.5%에 그치는 반면에 6개월 이내는 22.1%,
1년 이내는 44.1%, 1년 6개월 이내는 19.1%에 달하고 1년 6개월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도 13.2%나 되었던 점을 보면 실무 현실을 경험하는 변호사들은 2022년도부터 이미 통계상 나타나는 수사 지연의 문제를 체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체감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2021년 1월 1일자로) 개정 형사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실무 현실을 경험한 검사로서 느끼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 역시 실무 현실은 오히려 합의문에서 밝힌 수사 효율성 제고나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입법 목적에 역행하는 모습이라는 취지에서 비슷한 맥락에 있다. 네. 첫째, 미루찾기 같은 복잡한 절차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가 심각하다. 둘째, 불송치 및 수사 중지 기록에 대한 사법 통제 절차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 셋째, 현행의 보안 수사 요구 절차는 그 본질적 한계 때문에 검경 간의 소위 사건 핑퐁을 양산하고 있고 내실 있는 수사가 이루어지게 하기 어렵다. 그 밖에 마약의 제조, 매매, 수출입에 대해서는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으나 마약의 투약, 소지, 보관에 대해서는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마약 사건의 경우 통상 투약사범을 점검하여 또 검거하고 또 상선을 추적하는 방법으로 확대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그와 같은 자연스러운 수사 흐름에 따라 수사할 수 없게 만든 것을 비롯해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를 작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국가의 수사 역량을 극도로 위축시킨 점, 근본적으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그 개념의 설정,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이다. 네. 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답니다. 공판 중심주의라는 원칙이 실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태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모든 조서의 증거 능력을 피고인의 내용 부인 한마디로 부정할 수 있게 해버려 법정에서 공공연한 거짓말이 용인되게 하고 실제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한편 재판 지연을 초래한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규정도 문제이다. 다만 이하에서는 지연상의 한계를 고려하여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문제점에 한정하여 구체적
실태와 문제 양상을 살피고 각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사권 조정, 입법으로 인한 실무상 문제점, 미로찾기 같은 고비용, 저효율의 복잡한 절차.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절차가 분절화된 점은 자명하다. 한 명의 국민이 하나의 혐의가 적용된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가 2번을 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개정 형사법령에 따른 수사 경로가 74가지에 달한다 라는 보도가 있는가 하면 인터넷상에서 복잡해진 경로를 가시화한 자료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종래에는 경찰이 사건을 모두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하는 단순한 구조였다면 이제 경찰의 결정 내용에 따라 사건이 송치 사건, 불송치기로 수사 중지 기록으로 나뉘고 송치 사건에 대하여서는 기소, 불기소, 보완 수사 요구로 불송치 기록에 대하여는 기록 반환, 재수사 요청 및 재수사 요청 이후 송치 요구로 수사 중지 기록에 대하여 기록 반환, 시정 조치 요구 및 시정 조치 요구 이후 송치 요구 등으로 단계별로 절차가 점차 복잡화되어 흡사, 미루찾기와 같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정권 송치주의를 폐지하고 경찰이 1차적 수사 종결권을 인정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수사 구조를 신설하기 위해서 경찰이 1차적 종결권을 행사한 사건, 종결하지 않고 송치한 사건을 대별하여 절차를 설계하는 것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절차가 복잡화된 이유가 무엇이고 그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답을 찾기가 어렵다. 찾기가 어렵습니다. 합의문에는 경찰 수사의 책임성, 자율성 제고라는 언급이 있으나 특정 수사기관이 책임성과 자율성을 갖게 한다는 것이 국가 형사사법 체계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고 앞서 살폈듯이 합의문에서 효율성 제고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있으므로 결국 현재의 절차가 수사 효율성 측면에서 기여하는 바가 없다면 개정 형사법령에 따른 수사 구조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법령인 것이므로 재고되어야 한다.
국민의 권리 구제 장벽으로 작용하는 이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복잡한 절차의 가장 1차적이고 주요한 문제는 국민들의 절차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권리 구제 장벽이 된다는 점이다. 종래에는 검찰, 경찰 어디에든 고소하면 되었고 경찰에 고소하더라도 모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므로 사건을 고소한 국민 입장에서는 검경 중 한 곳에 고소를 한 후에 검찰의 사건 처리 결과를 기다렸다가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울 때 검찰에 항고하면 된다는 설명으로 형사 절차를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었던 반면에 이제는 검찰에 고소할 수 있는 사건과 경찰에 고소하여야 하는 사건이 구별되는데 그 구별의 논리적 필연성이 없어서 구별 기준을 간명하게 설명하기가 어렵고 일부 사건은 경찰에서 종결되어 검찰까지 가지 않는데 어떤 경우라야 경찰에서 끝까지 끝나지 않고 검찰까지 가는지 또 사건을 검찰까지 보내고 싶은 경우 어떤 불복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등 사건이 진행되는 모습이 송치사건 불송치 기록, 수사 중지 기록에 따라 각각 다르므로 국민들이 스스로가 당사자인 사건과 관련해서 절차적인 내용을 개략적이나마 이해하는 것에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이는 곧 재정적 여건이 여의치 않은 사람은 국가의 형사법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할 수 없게 됐다는 결론에 이어진다. 이제는 더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건 관리 과정에서의 고비용 저효율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절차가 복잡해진 만큼 각 단계마다 사건을 접수, 관리, 처리하는 인력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어서 사건 관리 영역에서도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가 초래됐다. 쉬운 예로 각 검찰청의 사무국의 종래에는 경찰 사건의 수리, 처분, 영장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관이 배치되어 있었다면 개정 형사법령 시행 이후에는 송치 사건과 보안 수사 요구, 불송치와 유의 신청 및 재수사 요청, 수사 중지, 시정 사건 등 세분화된 각 절차별로 담당자가 별도로 배치되어야 하는 등 검찰, 경찰 간 주고받는 사건과 서류 등을 관리하는 인력과 비용이 배가 되었다. 네.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돈을 많이 쓰지 않으면 안 돼요. 또 관리 주체가 계속 달라지면서
늘어나면서 그 관리하는 인력과 비용이 또 배가 되었고, 또 뭐가 있는지 다음입니다. 동일 기록의 중복 재생산으로 인한 비효율 또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의 기록은 검찰로 송치하여 검찰이 보존하게 하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그 기록의 보존 주체가 경찰이다 라는 개념하에서 만들어진 규정들 때문에 동일한 사건 기록이 중복 생산되고 있는 점 또한 대단히 비효율적이다. 경찰은 송치, 불송치, 수사 중지 결정이 혼재된 경우에 각 결정별로 기록을 분리하여 제조하되, 분리 제조가 어려운 경우 송치 기록은 원본으로 제작하고, 불송치, 수사 중지 결정 부분의 기록은 원본 기록을 사본하여 별도로 제작한 후에 검찰로 송부하였다가 반환받아야 하는데, 이는 혐의에 인정되는 부분 기록의 보존 주체는 검찰이고, 혐의의 인정되지 않는 부분 기록의 보존 주체는 경찰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토대로 한 결과이다. 문제는 하나의 사건 번호로 수사 개시된 사안이란 대부분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에 해당하며, 기록이 가분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결국 결정이 혼재된 사건 중 원본 기록 그 자체를 분리하여 송치 기록과 불송치, 수사 중지 기록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란 존재하기 어렵고,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동일한 기록을 일부 더 사본하여 불송치 기록으로 제작해야 하며, 수사 중지 결정까지 혼재된 경우에는 또 일부 더 사본하여 수사 중지 기록으로 생산해야 하는 것이다. 이후 그 불송치 기록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접수되거나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재수사한 결과 송치 결정으로 결정이 변경되게 되면, 경찰은 보존하고 있던 기록에 송치 결정서를 입혀서 송치하므로, 검사는 최초에 받은 송치 사건 기록과 동일한 내용의 사본 기록을 일부 더 받아 2개월의 기록을 끈으로 묶어 사건 처리를 해야 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수사 중지 결정까지 혼재된 사건이라면 이후 또 다시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발견됨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수 있어. 한 번 더 같은 내용의 기록 사본이 검찰로 송치되게 된다. 검찰로 송치되게 된다까지 있고, 송치, 불송치, 수사 중지 결정이 혼재되었으나 모두 내용은 동일한 여러 개의 기록이 그렇게 송치된 후에 검사가 보완 수사 요구라도 하게 되면
원본 기록 1부, 사본 기록 2부 불송치 결정 때문에 제작된 사본 1부와 수사 중지 결정 때문에 제작된 사본 1부가 한꺼번에 경찰로 송부되고 경찰이 보안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그 인지 범죄 사실에 대해 또 한 번 불송치, 수사 중지 결정이 훈재될 경우 추가 범죄 사실과 관련한 기록 역시 같은 과정을 거쳐 원본 1부, 사본 2부가 추가로 생산되어야 한다. 이처럼 경찰의 결정 내용에 따라 기록의 보존 주체를 검찰과 경찰과 구분짓고 같은 기록을 여러 번 등사하여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각각 나누어 보관하게 했을 때 생길 실질적 편익이랄 것은 전혀 없다. 정권 송치주의가 적용됐던 당시 모든 기록을 검찰이 보존하되 기소 중지됐던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되는 등 재기 수사가 필요한 경우는 경찰이 언제든 기록을 가지고 갈 수 있었다는데 마찬가지 방식으로 기록을 관리하는 방안이 현재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다음은 분절화된 사법 통제 절차의 법 이론적, 입법, 정책적 당위성 부재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수사 효율성 제고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관점에서 송치 사건, 불송치 기록, 수사 중지 기록에 대한 사법 통제 절차의 요건을 각각 달리 규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점에 대해 자문할 필요가 있다. 개정형사법령에 따른 형사 절차가 이토록 복잡해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경찰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검사의 사법 통제 절차를 모두 각기 달리 규정했기 때문인데 아래에서 아래 쓴 바와 같이 그 복잡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절차를 세분화하여야 할 만한 법 이론적, 입법 정책적 당위성이 없다. 송치 사건에 대한 보안 수사 요건은 송치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개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고 또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2 제1항 제1호 불송치 기록에 대한 재수사 요청 요건은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 그리고 또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8 제1항 수사 중지 기록에 대한 시정 조치 요구가 있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이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3 제1항 보완 수사 요구 요건에 대하여는 일의적 해석이 가능하지만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부당한 때라는 재수사 요청의 요건이 명확성이 떨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재수사 요청 사유를 규정한 문구의 의미가 모호하므로 해당 부분을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 그 확인을 위한 재수사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견해도 있다. 한편 수사 중지 기록과 관련해서도 피의자나 고소인 등 핵심 사건 관계인이 소재 불명하여 기소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사안이므로 증거 불충분 무혐의 사건과 그 성격이 사실상 동일하고 검사가 기소 중지나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한 경우에도 혐의 없음 처분이 있었던 경우와 동일하게 항고할 수 있는데 수사 중지 기록을 불송치 기록과 달리 규정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는 등 불송치 기록에 대한 재수사 요청 및 수사 중지 기록에 대한 시정 조치 요구의 각 요건을 둘러싸고 법이론적으로 논란이 생기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수사의 조건에는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는데 개정형사법령의 사법통제의 절차와 관련해서 검사가 경찰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면서 그와 같은 필요성, 상당성의 범주로 포섭되기 어려운 이례적인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종래 형사법령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이례적인 개념들을 사용한 이유는 불송치 기록이나 수사 중지 기록에 대한 검사의 사법 통제의 범위를 가급적 축소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이다. 네. 충분히 합리적이다. 불송치 기록이나 수사 중지 기록에 대한 검사의 사법 통제 범위를 가급적 축소하고자 한 이유는
이유는 경찰의 1차적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경찰 수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진술했듯이 특정 기관을 전제로 한 관점은 형사사법 체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 관점에서 개정 형사법령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이중 수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국민적 효용이 발생했다는 견해가 있으나 월 평균 180건가량 형사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는 일선 형사부 검사들 입장에서 직접 보완 수사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란 그만큼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직접 보완 수사를 하는 것이 절실한 경우임을 잘 알기에 검찰 단계에서 불필요한 이중 수사가 다수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그 견해는 동의하기 어렵다. 불송치 기록과 수사 중지 기록에 대해 검사가 어느 정도 범위에서 사법 통제를 할 것인지는 개정 형사 법령의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 취지를 고려할 때 경찰의 자율성을 보다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과 형사사법 영역에서 발생하는 오류란 단 한 건이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하므로 보다 촘촘하게 검증하고 협업하여 경찰 수사의 오류를 걸러내야 한다는 당위성, 위 두 가치를 형량하고 그 사이에서 적정한 기준점을 찾아가는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개정 형사 법령이 설정한 기준은 지나치게 경찰의 자율성 존중에 편중된 것이고, 그에 따른 검사의 사법 통제 범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다할 수 없을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상반기 개정 형사법령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발생한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그 사건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늑골, 골절 등 유치 6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피의자들을 고소하고 불송치 결정 직전 시점에 피해자에 대한 실종 신고까지 했음에도 경찰은 피의자들로부터 고소 취하를 강요받은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고소된 상해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고, 검사는 기록을 검토했으나 재수사 요청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다음 항에서 상수를 하겠지만 현재의 재수사 요청 절차로는 이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 기록에 남겨지지 않아 숨어있는 사실을 밝혀야 실체 진실을 밝힐 수 있는데,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은 기록에
남겨져 있는 사실만 보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 마포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아버지가 실종 신고했다는 사정이나 피해자가 고소 취하를 강요받고 있다는 사정은 기록에 드러나 있지 않았다. 형사사법 절차를 통해서 이런 사례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경찰 수사의 자율성 존중보다 훨씬 심대한 가치이고 수사기관의 존재 이유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나아가 불송치 기록과 수사 중지 기록의 사법 통제 절차를 달리 규정한 것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와 다소 다른 차원에서 한 번 더 논의될 필요가 있다. 합의문 형사소송법 수사 준칙에서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대별하여 각각에 대한 사법 통제 절차로 보완 수사 요구, 재수사 요청 절차를 예정했을 뿐인데 갑자기 하위 법령인 수사 준칙에서 수사 중지 결정에 대한 후속 절차로 시정 조치 요구가 등장한다. 경찰의 결정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두 가지로 나뉜다는 형사소송법 체계에 따르면 수사 중지 결정도 후자에 해당하고 불송치 결정과 수사 중지 결정을 달리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위로 수사 중지 결정에 대한 사법 통제만 시정 조치 요구 절차에 의하도록 규정됐다. 형사소송법상 시정 조치 요구란 경찰의 결정에 이은 후속 절차가 아니라 경찰의 법령 위반, 인권 침해, 수사권 남용 등 위법 수사를 통제하기 위한 절차인 점을 고려할 때 수사 결과에 대한 사법 통제 장치로서 갑자기 시정 조치 요구가 등장하는 시점은 법령의 전체적 규정 체계와도 맞지 않는다. 그로 인해서 불송치 수사 중지 결정과 관련한 사법 통제 수단과 각 기한, 고소인 등이 불복해야 할 기관과 기한 등 형사소송법에서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이의 신청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수사 준칙은 수사 중지 결정에 대한 고소인 등의 불복 절차로 이의제기라는 이름하에 별도 절차를 신설하고 있다. 모든 절차가 각기 달리 규정되게 되어 절차의 복잡성이 더해졌다. 다음 불송치 수사 중지 결정에 대한 사법 통제 절차 사문화에 대한 비판입니다. 수사권 조정 이전에 경찰이 혐의 없음 또는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그 의견에 오류가 있었을 때 검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경찰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 결정을 했으나 그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검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종래에는 요건 측면에서 증거 추가 수집의 필요성 등 수사 필요성만 인정되면 수사 지휘라고, 또 방법 측면에서 수사 지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에 특별한 제약이 없었으며 수사 지휘 횟수에도 명시적인 제한이 없었다. 다만 직접 보안 수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수사 지휘를 자제해야 하는 관례가 있었고, 수사 지휘하더라도 검사의 전산상 사건부에 그 사건이 계속 살아 있었으므로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여야 하는 검사 입장에서 1회 이상 수사 지휘하는 경우란 많지 않았다. 또한 검사는 수사 지휘 이후 그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는데 별다른 제약이 없다. 반면 개정 형사법령에 따를 때 불송치 기록의 경우 요건 측면에서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부당한 때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재수사 요청할 수 있다. 김혜지 의원님, 네? 잠시만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실 소개로 서울시 동작구 우리 동작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계속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정신을 모아서 네, 해보겠습니다. 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8 제1항 방법 측면에서 오로지 기록을 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허락되지 않고 횟수도 1회로 제한되며 90일이라는 기한이 있다. 나아가 대부분의 청에서 기한 도과하여 재수사 요청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기록 접속 후 60일이 도과하면 전결 범위가 상향되는 등 60일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그 기한이 60일로 단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재수사 요청 이유도 경찰로부터 재수사 결과서라는 낱장 서류를 받을 뿐 경찰이 기록을 다시 보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그 사건을 송치받고자 할 때는 관련 법령이나 법리에 위반한 경우라는 등의 추가적인 송치 요구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개정 형사법령에 따라서 수사 중지 기록의 경우에 요건 측면에서 법령 위반, 인권 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런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 해당해야 시정조치 요구할 수 있고, 이것은 형사소송법 제190조 3 제1항 방법 측면에서 오로지 기록을 보는
외에 다른 방법이 허락되지 않고 횟수도 1회로 제한되며 30일이라는 기한이 있다. 시정 조치 요구한 이후에는 그 사건을 송치받고자 할 때는 시정 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3 제5항 제1의 라항에서 불송치 수사 중지 기록에 대한 사법 통제 절차의 요건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는데, 방법이나 사후 조치 측면에서도 그 절차 운용의 범위를 대단히 좁혀둔 것이다. 특히 방법과 관련하여 전화조사 등 간단한 사실 확인조차 할 수 없게끔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5 제2호에서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이 불송치 수사 중지 결정한 기록의 경우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잠정적이나마 종결된 것이고 검사는 사건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받을 뿐이다 라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사건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 기록을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검사는 불송치 수사 중지 기록에 대해 의문점이 있더라도 소환조사뿐 아니라 전화조사 등 어떠한 사실 확인 과정도 거칠 수가 없다고 한다. 쉽게 말해 검사는 받은 기록을 받은 그대로의 상태에서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무상으로도 그 개념을 반영해서 검사가 불송치 수사 중지 기록을 검토한 경우 공소시효 산정에 오류가 있는 등 잘못된 시효를 적용하여 지명수배할 경우에 불법 체포라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중대 명백한 과오가 있지 아니한 이상 어떠한 서류도 추가하지 아니한 채 받은 그대로 기록을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수사란 필요한 때에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대원칙이 있는데, 불송치 수사 중지 기록에 대한 검사의 사법 통제란 수사의 대원칙에 전혀 들어맞지 않아 수사가 아님이 명백한 그저 기록 검토일 뿐이다. 그러면서도 그 절차를 통해서 검사에 요구하는 기능은 실질적으로 수사에 해당한다.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부당한지 여부는 혐의가 입증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혐의의 입증 여부, 재수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과정 자체가 수사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방법은 수사여서는 안 되고 결과만 수사의 결과이기를 바라는 모순적 입법이자 수사를 통해서만 실체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대전제에서 제정 운용되고 있는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부정하는 셈이다. 또한 수사 중지 기록의 경우 검사는 수사 중지 결정 자체의 법령 위반, 인권 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을 때 시정 조치 요구할 수 있다. 달리 말해 검사는 수사를 중단한다는 결정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 즉 경찰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불분명하지 않은데도 소재 불명을 이유로 중지 결정한 경우 추가로 소재 수사할 경우 그 소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필요한 소재 수사를 충실히 하지 않은 채 중지 결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시정 조치 요구할 수 있고, 수집된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의 관점에서는 기록을 검토할 수 없다. 검사가 추후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 발견으로 수사가 재개됐을 때 염두에 두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물적 증거 등 증거 관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검사가 취할 수 있는 사법 통제 조치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보완 수사 요구는 증거 수집이 필요한 때 할 수 있게끔 한 반면에, 재수사 요청은 보완 수사 요구 절차 소정의 필요성보다 그 범위가 협소함이 명백한 사경의 결정에 위법 부당성이 인정되는 때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수사 중지 기록에 대한 시정 조치 요구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피의자나 참고인이 소재 불명이 아닌데도 소재 불명이라는 취지로 결정한 경우에 한정해서 할 수 있게끔 그 범위를 더욱 좁혀둔 것이다. 그러나 실무를 하다 보면 가장 난감한 사건이 피의자가 참고인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기화로 적시에 수집했어야 할 증거들을 수집하지 아니한 채 무책임하게 보류해뒀다가 오랜 시일이 경과된 후 제기된 중지 사건들이다. 피의자들은 이를 노리고 도망했다가 장시간이 경과된 후에야 나타나고, 피의자가 나타났을 때는 이미 증거가 산일된 터라 수사기관 입장에서 추가 확보할 증거의 소재 자체를 알기가 어렵다. 따라서 중지 결정을 하는 그 시점에 추후의 제기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적시에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끔 하는 등 사법 통제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개정 형사법령은 검사가 해당 영역에서 사법 통제를 할 수 없게끔 검사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이처럼 절차 자체가 가지는 한계가 원체 뚜렷하다 보니 실제 그 절차의 활용 비율 또한 저조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은 이의 신청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당수의 사건에서 외부적 통제 절차란 검사의 사법 통제 절차가 유일하다는 데 있다.
개정 형사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기소한 인원이 연간 평균 1000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불송치 수사 중지된 기록에 대한 사법 통제 절차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은 곧 누구도 알지 못한 채 암장되고 있는 사건이 명백히 존재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다음은 보안 수사 요구 절차의 본질적 한계입니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의해 발생한다. 기소된 사건은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수사 성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불기소된 사건의 경우 고등검찰청의 제기 수사명령, 고등법원의 공소제기 결정 여하에 따라 수사의 완결성 여부가 판가름 난다. 검사의 수사 지휘가 인정되던 때에는 검사가 수사 지휘를 통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세밀하게 관여했으므로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까지 검사가 책임져야 할 법적인 이유와 근거가 분명했지만 수사 지휘권이 폐지된 현재 검사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져야 할 법적 이유와 근거가 불분명해졌다.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불분명해졌다는 말은 거의 잘 안 됩니다. 형사사법 절차상 현실적으로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이 기소 여부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 변함이 없는데 검사가 경찰 수사에 관여하는 법적 장치나 검사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법적 근거만 미약해졌다.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사하여 수사 결과를 도출하게 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주체성을 보다 분명히 하고 장기적으로 경찰의 자체적 수사 역량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율성과 책임성은 구별되는 개념이고 책임성이란 단순히 그 과정을 담당한다고 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하여 의무나 부담을 질 때 비로소 발생한다. 그렇다면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경찰 수사의 책임성을 인정할 만한 법적 장치로 무엇이 만들어졌는가?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안 수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 직무 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끔 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제197조의 2 제3항 그랬으나 실무하면서 동규정을 실제로 활용하는 사례를 듣거나 보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실무상 문제되는 경우란 보안 수사 요구를 형식적으로 이행했을 뿐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서 부실 수사로 귀결되는 사례들인데, 직무배제 징계 요구의 요건 자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안 수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보안 수사 요구의 부실 이행이 그 요건을 충족하는 사안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란 어떤 경우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방법, 또 판단 주체도 명확하지 않다. 제가 그래서 장애인복지법도 개정했습니다. 이 정당한이라는 말이 굉장히 거슬리는데요. 이 법조인도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저만 거슬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보면은, 지금 현재는 제 옆에 없지만 안내견과의 출입에 관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됩니다. 다 거부하는데 정당한 사유 아니라 그러지 정당하다 그러지 누가 정당한 사유 아니라고 누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계속 지속적으로 거부권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머리를 쓰다가 정당한은 굳이 삭제, 굉장히 이게 근데 사실 법안에 곳곳에 많아요, 정당한 이거.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렇게 해서 시행령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해결했던 경험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저만 불편한 게 아니었군요. 검사가 명백한 직무 해태라고 판단해서 징계를 요구하더라도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그 요구를 받은 기관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 의결을 요구해야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데, 기관장의 징계 의결 요구 자체가 재량이므로 기관장이 부실 수사만으로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판단한 경우 검경 간 논란과 갈등을 야기할 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다. 결국 직무 배제나 징계 요구 절차가 개개 사건의 보안 수사 요구를 내실화해 줄 만한 실효적 장치라고 보기 어렵다. 수사 준칙에서 검사의 보안 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검찰총장, 검사장이 직무 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 징계령 등의 절차에 따르면 소속 기관의 장이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여긴 또 타당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 결과 등을 요구하여야 하나, 수사 준칙 소정의 정당한 이유와 공무원 징계령 소정의 타당한 이유 간에 해석 불일치로 기관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나 이미 검찰청법 제54조에서 징계 요구권보다 완화된 교체 임용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 사용례가 없는 점에 비추어 징계 요구 관련 조문의 실효성에 의문이 따른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에 있다. 경찰이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됐으니까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 것이라는 의미에서 경찰 수사의 책임성이 제고됐다고 해석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과 방식을 보면 그 결정이란 자율성을 의미할 뿐 책임성과 연결되지 않는다. 경찰은 스스로 송치, 불송치, 수사 중지 결정을 한 후에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 재수사 요청, 시정 조치 요구를 받더라도 검사에게 결과를 통보하면 족할 뿐 새로이 결정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 다시 결정을 해야 한다면 증거 관계와 결정의 이유를 망라한 결정서를 작성해야 하고 수사준칙 제58조, 제62조 결정 내용을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반면에 수사준칙 제53조에 그게 있고요. 결과 통보서 서식의 검사의 요구 사항을 이행한 사실, 그 결과의 요지 등을 기재해서 검사에게 송부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대외적으로 책임을 발생시킬 만한 절차가 아니다. 결과 통보서 서식 자체가 수사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 이외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내용이나 형식을 예정한 것이 아니어서 그 내용도 담당자별로 천차만별이다. 결과 통보라는 행위의 이 같은 한계 때문에 최근 들어 검사들이 보완 수사 요구를 하면서 보완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새로이 수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함께 추송하기 바란다라거나 증거 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수사 보고를 작성하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요구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보완 수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게끔 하고자 하는 사례들이 있으나 경찰이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이므로 불이행한다라는 취지로 결과 보고서를 송부한 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를 다수 보았다. 그렇다고 합니다. 이처럼 경찰의 결정이란 원칙적으로 검사가 기록을 받아보기 이전 시점에 이루어지고 검사가 어떠한 요구나 요청을 하더라도 경찰이 그 이후에 다시 결정을 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보완 수사 요구 및 그 요구의 이행 과정에서 경찰에 어떠한 의무나 부담이 지워진다고 보기 어렵고 의무나 부담이 동반되지 않는 책임이란 있을 수 없다. 요컨대 형사사법 절차의 흐름상 현실적으로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는 여전히 검사에게 있는데
이제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경찰이 책임진다고 선언했으나 이를 현실에서 구현할 법적 장치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실무상 검사들이 형사 사건 수사에서 가장 크게 애로를 느끼는 점이 경찰의 소위 던지기식 수사, 송치만 되면 경찰은 그 이후 수사 및 재판 상황에 별다른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는데, 그런 종래 수사 지휘 체계에서는 지휘 자체가 강제성이 있었으므로 이해관계를 불문하고서 검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면, 수사 지휘권이 사라지는 현재 검사들이 경찰과의 관계에서 완결성을 요구할 명분이나 근거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비근한 예로 검사는 재판 계속 중에도 보완 수사 요구 공판을 할 수 있으나, 보완 수사 요구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해버린 이후에 그 시점에 이루어지므로 이행 결과 통보가 1년 이상 되지 않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송치는 하는데 통보가 안 됩니다. 일례로 개정 형사법령이 시행된 초기 당시 수사 준칙 규정에 따르면 검사가 송치 사건의 진범을 확인하더라도 진범을 인지하여 기소할 수 없었던 시기에 뺑소니 사건 재판이 계속되던 중에 공판 검사가 기소된 피고인은 진범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니 진범을 수사하여 송치하여 달라라고 보완 수사 요구하였으나 그 수사에 무려 1년이 걸린 사례가 일선에서 회자된 바 있다. 송치를 했으므로 이미 내 손을 떠난 사건이다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경찰도 존재한다. 경찰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이 송치 이후 상황까지 염두에 두며 완결성 있게 수사하게 할 만한 아무런 유인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수사 구조와 법 제도가 문제이다. 검사들이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가 되면 벌점을 받듯이 경찰에게도 유사한 그런 벌점을 유사한 취지의 인사제도를 신설해서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도 수사 지휘가 사라진 현 시점에서는 경찰에게 완결성 있는 수사를 유인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불송치 수사 중지 기록에 대한 재수사 요청, 시정 조치 요구 절차의 경우에 보다 근원적인 한계가 있어서 검경이 수사의 본론 혐의 유무와 관련된 증거 수집, 본론을 두고 의견을 주고받을 기회 자체가 박탈된 상황이라지만 수사의 본론 영역에서 효율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결론을 끌어내야 하는 보완 수사 요구 절차 영역에서는 같은